네, 저희 이슈엔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인데요. 바로 노사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지난 주말에도 광주시와 현대차 측의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적정 임금 또 근로시간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막판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민주노총의 입장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하부영 지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네. 먼저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좀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네. 광주형 일자리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려보면 네. 전형적인 이제 지역형 일자리 컨셉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한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대신 지금 말한 것처럼 임금 조건 한 반 정도를 내는 거예요. 부담을 하는 겁니다. 회사는. 예. 그럼 나머지 반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지자체가 떠안겠다라는 건데 지자체가 그 돈을 나머지 반을 금액으로 지불하는 대신에 저기 지금 복리후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가령 숙소를 싼 값에 네.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든가 네.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든가라고 해서 나머지 반값을 이제 지자체가 보전하는 컨셉트. 그러니까 뭐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지자체와 기업이 서로 손을 잡아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요. 광주형 일자리 아마 벤치마크 모델은 이제 독일형 일자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좋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것들을 가져오게 된 그런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무슨 협상의 문제냐? 그 임금 반값이라는 그 임금 자체도 적정 수준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일을 이제 저기 앞으로 공장을 세워서 일을 할 텐데 일은 과도대체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차후에 저 지역형 공장에 들어온 저 이제 새로운 근로자들이겠죠. 그분들의 단체 협약은 이제 어떻게 또 맺어야 되느냐. 그분들도 네. 임금을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분들도 정규직으로 가야 될 테니까. 또 하나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사측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딱 현재 상황은 지자체는 열심히지만 이제 현대차 사측도 조금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알려진 바로 현대차는 노동 시간을 주 44시간 연봉 3,5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고 네. 광주광역시는 지금 노동계 주장인 이제 주 40시간을 내세운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반값 일자리라는 설정 자체가 허구고 잘못된 거다. 현대자동차 근속이 평균 25년에서 30년 그들의 평균 임금과 광주형 일자리 초임을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초임은 초임끼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 주 40시간 기준 연봉 초임은 2,800만 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주 40시간 기준 연봉 초임을 3,500만 원 달라고 한다면 40시간 기준으로 하더라도 광주형 일자리는 더 높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무엇의 임금의 기준인지 노동시간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저희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없고 개념이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보면 지부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데드라인이요 15일에서 18일까지로 연기가 됐었죠. 오늘 협상 또 재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의 상황? 글쎄요, 노동조합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협상 내용과 그 과정 절차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타결이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냐. 타결이 어렵고 이렇게 지루하고 그 협상만 계속될 것 같으면 또 성사가 어렵다면 빨리 포기하고 현대자동차는 현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이 바른 그 입장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정부와 기업, 노동계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협상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뭐 지금 앞서 저희가 같은 이 주제를 다뤄봤을 때도 그 당시에 금속노조 측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데 경량 SUV 생산 공장이 과연 광주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었거든요. 그렇죠. 현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입니다. 2012년부터 55만 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25만 대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잉 시설이 한 70만 대 이상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 시장만 하더라도 국내에 14만 대 시장이고 2018년도 13만 대 시장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10만 대를 만들어서 어디에 팔 것입니까? 잘 팔리면 다른 지역의 경차 공장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거고, 잘 안 팔리면, 실패하면 광주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시도라고, 또 모두에게 자동차 산업이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네. 최근에 정부 여당이 노동계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뿐만 아니죠. 탄력 근로제 문제도 지난 주말에도 반대 집회가 네. 있었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 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이제 노동계이고 민주노총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만 보면 등을 돌린 게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묘하게 이제 같이 동시에 불거진 그런 상황인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탄력 시간 근로제를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 최장 1년까지 이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조금 이제 현재 노동계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네. 여권 전체가 다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여권 내에서도 이제는 좀 크게 노동계 측과 좀 나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이번이 광주형 일자리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자꾸만 정치 논리로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어차피 실제 가동은 3년 뒤거든요. 또 증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마치 또 3년 뒤에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들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떤 하나의 산업계 이슈가 정치 이슈로 불거지는 또 프레임 전환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 여당과 이제 민주노총 사이가 나빠지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기를 맞은 그런 셈이죠. 네.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게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제 노동개혁 문제였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여권이 이것을 막는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민노총과 결별하라, 그리고 우리 야당과 손을 잡고 함께 노동개혁의 길을 가자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좀 묘한 어떤 정치적인 트리거 같은 이제 그런 네. 사안으로 꽤 이야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한번 해결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좋은데, 저것이 자칫 질질 끌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21일이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총파업이 갈등이 아주 최고 정점에 이르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총파업이 하더라도 그게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 가령 임금 수준, 네. 아니면 근로시간 문제, 또 하나 이제 지금 새롭게 당국에서 나온 것은 그게 이제 앞으로 이 대세가 아니니까 친환경차 설비를 하라라고 하는데, 이건 또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앞으로 단체 협약 부분에서도 이제 노조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당 부분에 일자리 부분에 그분들의 임금 인상안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좀 안타깝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좀 매우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해외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내수 판매도 마찬가지고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다가 고용 상황도 우리나라 고용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계가 더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현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조선 산업의 위기가 오면서 몇만 명이 해고돼서 일자리에 쫓겨났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위기가 오면서 벌써 올해 4만 명의 일자리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완성차에 더 위협적인 것은 전기차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엔진하고 변속기가 사라지고 나면은 전기차가 현실화되면 현재 일자리의 50% 이상이 감소될 거고, 스마트 팩토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암흑 공장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시대에 부합되지 못한다. 유일한 대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52시간제가 아니라 40시간제, 35시간제 일자리를 나누고
밥그릇을 나누면서 이 위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우리도 일자리를 나누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양보할 그런 자세나 태도는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임금 차등 지급하는 이제 GM 방식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더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임금 제도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미국은 직무급제고 한국은 연공급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30년 근속한 사람과 현재 입사하는 초임하고는 임금이 배 이상의 격차가 나도록 돼 있는 거죠. 네. 연공급제에서는 이미 이중임금제가 장기 근속자와 초임자의 이중임금제가 반영돼 있는 제도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마다 임금 제도나 노동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광주형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남은 기간은 2주고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이제 이달 30일까지인데 막판 대타결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시각으로 2주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는 조금 이제 현대차가 그래도 마지막 키를 쥐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 네. 사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이 모든 안을 다 이제 수용을 하고 모든 부담을 떠안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약간 문제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거의 하강을 하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가 앞서 이제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석유차에서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500억, 600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사측도 부담이거든요. 뭐 가령 저걸 R&D로 뭐 새로운 전기차에 쓴다 뭐 이제 이런 또 하나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마지막 2주 동안에 현대차가 지금 나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극적 타협안으로 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앞서서 벤치마킹한 게 이제 그 독일 폭스바겐 아우토 5000 모델인데 그 모델은 성공했고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부분에 분명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독일 폭스바겐은 기업에서 한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여유 시설을 재가동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독일의 아우토 5000이거든요. 네. 그것을 벤치마킹 해온 것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임금 삭감 외에는 그걸 벤치마킹 한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이나 시작이 뭔가 정치적 의도나 음모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계 측의 입장 시간 드릴게요. 대변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임금 삭감을 기본으로 하는 반값 임금 설정 자체가 잘못이고 모순이다. 이것은 출발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지역형 일자리.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위험한 시도이다. 죽은 지역 감정의 망령을 불러오는 거다. 예를 들어서 현재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광주 시민들은 현대차 불매운동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저게 성사됐다. 대구형 일자리를 만들고 현대차한테 10만 대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대구 시민들이 현대차 불매운동을 한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일자리를 만들고 현대차한테 10만 대씩 달라고 하면은 현대차는 공중분해돼야 됩니다. 지역형 일자리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시도고 광주에서 3,500만 원 초임을 불렀다면 군산에서는 3,000만 원, 대전형 일자리는 2,500만 원, 강원형 일자리는 최저임금 보장하는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이 뻔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이 나고 기존의 노동시장 질서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부품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거부터 살리기에 나서야 됩니다. 완성차는 전기차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밥그릇 나누기를 한다면 거기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은 산업정책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끌어들여서 머리를 맞대야 될 아주 중대한 시기에 광주형 일자리로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평론가님. 네.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부품사 얘기도 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니까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3분기 이제 현대차의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1.2%입니다.
1.2%. 예,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의 투톱인데요. 먹여 살리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인데 아직까지 매출이나 이런 외양은 그래도 유지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급감한다라는 것은 이미 위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 취지도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동차가 잘 나갔을 때 아마 했었으면 저게 대성공이죠. 왜냐하면 네. 그때는 우리 막 손이 부족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때 했으면 폭스바겐처럼 오히려 기업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해줘라. 그럼 지자체가 좀만 보태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갔으면 될 텐데 지금 아쉬운 건 한국차가 특히 석유차, 내연차가 이미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광주형 일자리라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말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것도 역시 다 알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하부영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